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상장을 앞두고서 오랜만에 엄청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내일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될 텐데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상장의 체크포인트들 간단히 한번 짚어보시죠. 공모가는 36,200원이었고요. 미래, NH, 하이투자증권 중에 한 곳에서 배정을 받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균등은 3주 또는 4주까지 배정이 됐을 거고요.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 사주 미달이 없었고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다 소화가 됐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기는 한데 대세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대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2.55%가 잡혔어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고요. 대형 IPO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게 맞습니다. 대여급에서는 롯데렌탈이 9.3%로 가장 낮은 편이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네요. 왜 이렇게 또 최종 확약이 낮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미확약 외국인 배정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수량 기준 비율이요. 국내 기관 90%, 외국 기관 10%였단 말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배정된 물량을 보면 국내 기관의 54%, 외국 기관의 46%나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관들은 또 특히나 거의 미확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하면 당연히 최종 확약을 높이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 최종 유통가능 물량은 변화가 거의 없겠죠. 15.86%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3,918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통 물량이 15%대로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해서 시가총액 대비 유통가능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파두는 5천억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30.21%로 가장 높고 외국 기관이 27.14%나 됩니다. 기관들은 아마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면 바로 손절할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매도 주체, 외국 기관의 비중이 높은 게 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은 높진 않지만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전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건만 정리해서 보면요. 최종 확약 2.55%로 매우 낮고요. 유통가능 물량은 15.86%. 기존 주주의 비율도 낮긴 한데 유통가능 금액이 약 3,918억 원이나 되고 시가총액이 약 2.5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상장의 성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가능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이고 1조 원 미만이었던 종목들을 좀 참고해서 볼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 파두, WCP, 롯데렌탈, HK이노엔, 카카오게임즈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와 카카오게임즈는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고 이 공모주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 시장의 분위기 또한 좋았어요. 최종 확약도 둘 다 꽤 높게 잡혔죠. 이런 케이스에는 3천억 원대 유통가능 금액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상장일에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수요 예측이 부진하고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됐었던 파두, WCP, 롯데렌탈은 상장일에 쉽지 않았죠. 공모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최근에 상장한 파두는 유통가능 금액이 5,480억 원으로 더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장 이후에 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긴 했어요. 개인 매수세 플러스 3일차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같이 유입이 됐었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우선 기관들의 평가는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상장 이후에 얼마나 좀 잘 붙어주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상황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파두가 말도 안 되는 뻥튀기 실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불똥이 좀 튀고 있잖아요.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늦어도 11월 초에는 알고 있었을 텐데 11월에 진행된 청약 이전에 공개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털어놓느냐. 이거 마찬가지로 사기 공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 3분기에 매출은 2,400억 원을 달성을 했지만 69억 원 영업 적자로 돌아섰고요. 단기 순손실 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의 말에 따르면 광물 가격 하락과 원자재 재고 부담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즉 비싸게 산 원재료가 있는데 광물 가격 하락으로 판매 단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안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에 구입한 원재료가 모두 소진이 됐고 광물 가격 하락폭도 축소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희망적이다. 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라고 주주 서한을 보냈다.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그보다 더 부진한 상황인 거고요. 파도 리스크를 겪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와 논란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건데 3분기 실적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를 기준점으로 삼았다면 기업 가치와 공모가가 훨씬 더 낮아졌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보잖아요.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국내 양극재 업체들과 CNGR, 중국 전구체 기업 한 곳을 포함을 시켰고요. 23년 예상순이익 기준의 평균 PER은 121.91배가 나왔습니다. 23년 추정순이익 228억 원 기준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약 4740원이 되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더더욱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 23년 추정순이익을 더 낮춰서 잡아야 할 테니까요.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출간된 리포트는 없어서 제가 과거에 그냥 그 추정치인 228억 원을 그대로 적용을 했지만 에코프로 BM의 실적 추정치를 과거와 오늘 다시 체크를 해봤을 때 좀 꽤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던 날 확인했던 컨센은 2,4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1,928억 원까지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에코프로 BM과 한몸처럼 엮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추정 순이익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순이익, 추정 순이익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제 계산보다 낮아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수 편입 가능성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동 비율이 워낙에 낮고 시가총액 상승 가능성도 크진 않아서 MSCI나 FTSE 같은 해외 지수 초기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고 코스피 200 편입은 상장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이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12월 정기 변경 때 편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오늘 코스피 50위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이 6조 6,88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상장 후에 에코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2.7배 올라야 50위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2.7배 이상 올라줘야. 요거는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엔솔 때처럼 단기에 지수 편입 가능성에 기댈 수는 없겠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년 3월 편입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유통시총이 3천억 원을 넘어가는데 수요 예측과 최종 확약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과 파도 이슈까지 겹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공모가 아래에서의 대기 매수세가 꽤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해도 그 폭이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손실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손실 가능성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실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향후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자 말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장기 성장성에 동의를 하는지 아닌지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청약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를 하회하게 된다면 상황 봐서 더 사놓고 기다릴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예상외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에코프로라는 그 브랜드 때문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수익 구간이 바로 난다면 저는 20% 이상에서는 우선 정리하고 다시 볼 것 같아요.
이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냥 상장 당일에 모든 악재를 다 털고 좀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에는 든든히 아침 식사도 좀 챙겨주시고 힘내서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세요.